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에 시작하기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탁한 소리가 여러분께 전달될 것 같은데 이 점 구독자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겨울 길목에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그의 부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문재인은 5박 8일 일정으로 체코에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뉴질랜드를 잇따라 방문하고 귀국하는 이례적인 일정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일행이 태평양을 가로지르지 않고 서쪽으로 날아가 동유럽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특이한 일정을 짠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상한 일정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원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체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일행은 현지 시간 27일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서 28일 오전에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체코가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추진하는 원전 계획과 관련해 한국 원전의 장점을 소개하며 수주전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든 만큼 대통령이 나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들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해외 나가서는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2018년 최고의 코미디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청와대는 문재인이 원전 수주전뿐만 아니라 2015년 체결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체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간담회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일행은 1박 2일의 체코 일정을 마친 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29일 오후에 도착해 현지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문재인 일행이 보내는 시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사흘간입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라사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일행은 12월 2일에 다시 뉴질랜드로 갑니다. 3일에는 패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만찬을 갖고 4일에는 제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하게 됩니다. 이상이 문재인 일행의 5박 8일 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매우 특이한 이번 순방 경로를 보고 전직 외교관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르헨티나를 갈 경우에는 보통 미국을 경유해 가는데 왜 굳이 체코를 들렸다가 아르헨티나로 가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갈 때는 미국 서부 지역을 경유해서 갑니다. 비행거리는 19,500km에 달합니다. 반대로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두바이 등 중동을 경유해 가는 노선도 있으나 미주 지역을 경유하는 것보다 항공료가 비싼 편이어서 많이 찾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두 방향 모두 비행시간만 25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일행의 해외 순방 경로는 어떨까? 인천공항에서 체코 프라하까지 거리는 약 8,200km, 비행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프라하에서 다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거리는 11,800km, 비행시간은 17시간가량입니다.
인천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는 경로보다 500km가량 더 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료 주입을 위해 프랑스나 스페인에 한 번은 들렸다가 가야 합니다. 이 두 번의 비행에 걸리는 시간은 29시간으로 인천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갈 때에 비해 4시간 이상 더 소요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과거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피로가 누적돼 휴가를 내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더 긴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왜 이렇게 힘든 일정을 짰을까, 또 체코에 굳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물음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문재인의 체코 방문은 비공식 방문입니다. 기성 언론들은 청와대 말을 곧이곧대로 인용해 문재인의 프라하 방문은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에 경유하는 성격이 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우선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코는 과거 공산국가일 때는 북한과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체코 정부는 2017년 10월에 북한이 부채 260만 달러를 30년 넘게 갚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찾아보면 체코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코에 대해 뭐가 있을까? 정말 원전뿐일까? 일부 탈북자들은 체코에 김정은의 삼촌 김평일 대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으로 생김새나 행동이 김일성과 비슷해 과거에는 후계 고도에 오르기도 한 인물인데,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1998년부터 17년 동안 폴란드 대사를 지냈습니다. 자, 말이 대사이지 사실상 연금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김평일이 2015년 2월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제43차 해외 주재 대사 대회에 참석해 김정은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김평일이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노동신문 1면에 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격가지라 불리며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김평일이 조카 김정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평일이 2014년 북한에 한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일부 탈북자들은 노동신문 일면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이 실렸다는 것은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런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체코에 문재인이 왜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마저 남북관계 개선의 소재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모종의 접촉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김정은은 권력 장악을 위해 자기 이복형까지 암살하는데 삼촌이라고 살려두겠냐면서 북한과 김평일 간의 연결고리는 없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자, 이는 체코 현지 언론의 시각과 비슷한데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했던 2017년 2월 체코 언론들은 김정은이 김평일을 죽이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비교적 수월한 미주 지역을 거치지 않고 굳이 동유럽을 들르는 것, 그것도 해당 국가를 비공식 방문한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김평일이 있다. 또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간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점이 국민들께서 이번 문재인 일행의 해외 순방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